시민 여러분, 아마 국민 여러분, 저는 북북에 사는 앉아나 서나 키가 비슷한 이순일입니다. 저는 제 평생 학교 선생했습니다. 선생하는 사람이 이런 정치 연설에 나오기 쉽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대통령 연설을 한 것은 30년 전에 김대중 후보 선거 찬조 연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대중 씨는 당선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당선되지요? 네. 김대중 후보도 당선되었습니다. 저는 제 평생에 이제 두 번째 대통령 후보 정치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반드시 당선될 것입니다. 하지만 국뽕 면민 여러분, 국뽕에 죄송합니다. 다만 시민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번 후보는 어느 정당의 후보입니까? 국힘당은 내란당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란당은 국힘당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당의 후보가 30% 이상 지지받는다고 여론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큰일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할 때 간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감사합니다. 제대로 판결이 안 난다면 이 나라에는 저는 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시켰죠. 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생긴 이 선거에 그 내란당 출신의 후보가 30% 이상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큰일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 10일 날 KBS 텔레비전 뉴스에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 원인이 물론 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데 쌀값 떨어져, 월급 떨어져 그러는데 제일 큰 원인은 4.23 내란 쿠데타였다고 합니다. 그 국민들이 과반수 이상이 쿠데타에 시달리는데 지금 이 내란을 종식시킬 후보 누구입니까? 이재명! 누구입니까? 이재명!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제 세계의 마지막 정치 연설을 하였습니다. 제가 떠들었다면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정치 연설, 대통령 정치 연설은 아마 두 분 다 크게 앞서서 당선되는 것으로 3일날, 4일날 보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 누가 진짜입니까?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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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후보님은 경기도지사 시절 대기업을 유치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판교 테크노밸리를 IT 산업의 메카로 키웠습니다. 당시 전국 일자리의 절반을 경기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업을 하면서도 부정도 없었고 수사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도 없었습니다. 청렴도 전국 최하위였던 경기도를 전국 1위로 만들었고 지금도 24평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식 문제도 세상을 시끄럽게 한 적도 없고 가족 모두가 조용히 봉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도덕적이고 유능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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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로 형수님을 모욕한 사람과 한센병 환자와 부둥켜 안고 우는 사람, 여러분 누구에게 나라를 맡기시겠습니까? 이번 선거는 진실과 거짓, 공정과 불공정, 상식과 몰상식의 싸움입니다. 도덕적이고 상식 있는 사람이 존경받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에 살고 싶습니다. 정의의 편에 서주십시오. 김문수 후보님을 지지하는 분들 혼자 투표하지 마시고 이웃과 함께 손잡고 가주십시오.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정의에 눈 감는 사람, 몰상식을 상식으로 아는 사람, 거짓에 현혹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정정당당한 국민의 한 표가 모여야만 진짜 대한민국이 됩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저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신다면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 마지막으로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기원하는 연호를 선창하겠습니다.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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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오늘이 5월 5일 음력 5월 5일 단오전입니다. 단오전은 양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 양기를 양껏 받아서 1년 내내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가 우리 지금 6월 3일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같이 힘을 모아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몇 마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돈을 주고 가짜를 사겠습니까? 진품을 사겠습니까? 예, 당연히 진품을 사야지요. 진품을 사서 간수를 잘하면 오랫동안 그게 진품으로서 빈티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 지금 가짜보다는 정정당당한 김문수 진짜를 뽑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얼마 전에 민주당 볼수분자들 맺혀서 우리 대법원장도 이 법조인 또 이재명을 국방부 장관도 민간이 하는 기 괜찮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중이들이 거의 다 대법관 국방부 장관이 되어도 괜찮겠다는 말씀입니까? 김어준이가 대법관이 되고 정청래가 대법관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자팔 국회의원 출신이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그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맡아서 우리 국군을
통솔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 민주당은 이 말을 꺼냈다가 발톱을 지금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재명이가 집권을 하면은 이런 일들은 바로 현실로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이재명이가 하는 걸 보면은 이런 정말 누워서 흉먹기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에 이재명이가 살아온 적적을 보면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제 한 말, 오늘 한 말 다르고 며칠 지나면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도 제대로 모릅니다. 이런 대통령 뽑아서 우리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애국 원민들은 답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가 도지사 시절에 청렴, 영생, 부패, 적살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청렴한 대통령이 정말 나라를 정의롭게 경영해서 이 나라가 세계 중심에 우뚝 선 그날을 기대하면서 함께하신 우리 국민 모두가 6월 3일 축하를 하면서 축복을 받는 그런 날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어린이에서 참석해 주신 우리 군인들께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시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꼭 말씀드린다는 것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 지금 현재 후보인 김문수가 국가관이 무엇입니까? 개똥입니까? 소똥입니까? 왜 우리나라 국적이 일본에 있었다고 해서 우리 지금 이제 김구 선생이나 모든 분들이 일본에서 있던 약 36년의 세월을 뺏기 위해서 노력을 한데 그 정서는 온데간도 없고 미국에서 있는 원법 하나로서 했던 우리 국민들의 우리 지금 현재 모든 우리 국민들이 노력한 대가는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래 제가 안타깝습니다. 이런 국가관이 없는 대통령 후보가 과연 우리나라를 과연 바로 세울 수 있나 하는데 심히 우려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면요, 손학규도 뭐라 했습니까? 단상에 올라서 누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또한 그리고요, 우습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 격인 안철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이런 썩어 빠진 국가관을 가진 후보와 그리고 또 현재 선대 본부를 이끌어가는 모든 분들이 이재명이를 외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 다들 우리 오늘 오여 같이 참석해 주신 우리 시장을 보러 오신 모든
손님 여러분들과 우리 상인 함안 구민 여러분들은 이번에는 꼭 1번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뽑아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모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해놓았던 계엄이나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란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했던 국무위원들에게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피폐해진 모든 것들을 환산해서 소급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김문수를 국무위원 나는 몰랐으면 계엄할 줄 몰라서 그냥 넘어갔다는 것은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무위원 10몇 명이 앉아서 대통령이 계엄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눈치 못 챈 것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찌 우리 민생 지금 현재 가해장을 봐먹는 우리의 민생의 가슴 아리를 헤아려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대통령의 신명도 알아먹지 못한 것이 어찌 감히 우리 멀리 가지 않겠습니까? 함안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가다듬어 줄 수 있겠습니까? 참 억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국무위원들은 윤석열 국무위원들에게는 우리가 받았던 경제로서 통한 모든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저 말이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한요, 제가 마지막으로 노래 한 개 부르고 가겠습니다. 짤막합니다. 노래는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윤석열이가 같이 있던 내각이라 크는 김문수가 일제에 우리를 호적도 없고 우리 왕들도 듣고 대한민국의 우리 사들은 근총 앞이나 칼 앞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했다는 그런 것을 MBC 방송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2018년도하고 19년도에 여러분들 들어봤죠? 유튜브를 통해서. 네. 그랬는데 과연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면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당나이 이야기 됩니다. 지금 한 구절 나겠습니다. 제가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다시 한번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우리 땅. 우리 땅. 맞지요? 네.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대통령은 이재명. 우리의 모든 아픔과 삶의 모두를 품어내고 다듬어줄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6월 3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간절히 부탁드릴 것을 호소하면서 간단하게 멋진 유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일 날 제 작은 소망이었습니다. 29일 날 우리 지역에 있는 사전 투표소에 좀 일찍 가서, 물론 제가 설마 이번 김문수 후보 진짜 안 하겠죠, 그죠? 제프는 어디 안 가지만 제가 우리 지역에서는 1등으로 우리 파란표 하나 투표함에 담아보겠다고 5시 40분에 투표장에 가서 보니 벌써 5분이나 제 앞에 와서 줄을 서 있는데 출입문도 안 열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출입문 열자마자 보니까 단층이에요, 저희들 지역구에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눌러서 5분 엘리베이터 태워드리고 저는 계단으로 달렸습니다. 6등이 1등 했습니다. 1등.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하고 투표장 근처 100m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도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저하고 친분은 크게 없습니다만 저를 아는 사람인데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네이 같은 티 입고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저한테 반갑다고 인사를 하는데, 이런 새벽에 이렇게 말로 가냐고 물으니까 투표하러 왔대요. 그 사람이 사는 곳을 내가 어딘지 알기 때문에
당신은 굳이 사전투표 안 해도 좀 있으면 가까운 당신 집 앞에 투표소 설치될 건데 말라끼리게 빨리 왔냐고. 아니라고. 자기 말은 지금 아직 내란 세력을 못 몰아내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앞으로 5, 6일 후에 무슨 일이 생길 줄 어떻게 아냐고. 눈 뜨자마자 바로 달려왔다고. 이런 소중한 표들이 모여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 함안군, 의령군, 밀양시, 창녕군은 비상계엄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박상홍 국회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로 법적으로는 비상계엄이 해제가 됐는지 몰라도 우리 지역구는 아직 계엄 중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서서 비상계엄부터 해제를 좀 합시다. 6월 3일 날 비상계엄 누가 완전 종식, 내란 완전 종식 비상계엄 완전 해제는 누구입니까? 이재명! 예, 6월 3일 날 이기고 저고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를 떠나서 우리 함안군 비상계엄 해제하고 내란 종식부터 여러분들의 손으로 직접 해주십시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저쪽 당에서 저한테 뭘 많이 배워줍니다. 그죠? 저 안철수도 뭐 이재명 지지하고 이랬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한 개 배우고 있습니다. 저 김명동은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고 함안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충성! 여러분, 김문수 후보는 누구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행동해온 진정한 일꾼입니다. 투박하지만 진실된 사람, 늘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진심으로 경청하는 리더십의 소유자입니다. 바로 김문수입니다. 오직 한평생 민주주의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해온 그 어느 순간에도 낮은 곳에서 약한 사람들을 떠나지 않는 따뜻한 사람, 바로 김문수 대통령 후보입니다. 여러분, 이번 대선은 어떻습니까? 깨끗한 김문수와 비리투성이 이재명의 대결입니다. 청렴하고 유능한 사람이 계획도 잘하고 우리나라를 잘 이끌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사기꾼들이 창궐하는 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깨끗하고 청렴한 지도자가 꼭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려면 깨끗한 후보 김문수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꼭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미신공장, 용접공, 택시기사 안 해본 일 없는 김문수 후보는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 땀 흘리는 사람의 가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바로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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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내로남불을 넘어서 내로남정이라고 합니다. 내 수사는 조작,
남의 수사는 정의, 이재명 수사는 조작이라고 검찰을 공격하고 대법원 유죄 판결에도 사법 구태타라고 비난합니다. 이재명이 받고 있는 수많은 사건과 재판들 모두 이재명이 저지른 죄악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되겠죠? 이재명의 독재국가로 가는 길은 여러분들이 결정코 맞서 싸워야 합니다. 며칠 전 이재명 측근 유시민이 김문수 아내 설날령 여사를 보고 대통령 배우자로 갈 수 없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이런 비난을 했습니다. 고졸 출신 설날령 여사를 무시하는 발언은 학벌이 낮으면 좋은 배우자도 만날 수 없습니까? 남자하고 좋은 사랑도 못합니까? 우리 유 여사는 어떻습니까? 유 여사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고졸 출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을 비하하고 학벌로 이 사회를 차별화시키려는 정신나간 의식을 가진 이재명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 어떤 정치를 해나갈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재명은 무죄, 이재명 편도 무죄, 이재명을 건드리면 유죄가 되는 세상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요! 미친 세상! 이재명의 입에 담지 못할 막말, 쌍욕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이 거치면 정치도 거칠어지고 국민의 삶도 피폐해집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 인성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쌍욕 막말이 바로 그 사람의 본질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고 자란 그 아들은 어땠습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것 여러분도 아시죠?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품격 있는 통합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따뜻하고 당당한 후보, GTX, 판교 테크노밸리, 팽톡, 팽텍 반도체 단지, 동탄 신도시 여러 가지 등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대한민국 발전시켜온 김문수 후보에게 여러분들은 한 표 한 표를 밀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김문수 후보에게 여러분들의 진정한 한 표 한 표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대한민국과 하만을 발전시킬 국민의힘 기호 2번 김문수 후보에게 여러분들의 진정하고 깨끗한 한 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누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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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대통령 국민의힘 기호 2번 김문수 후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후보가 그렇게 정말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시절 때 하셨던 일들이 지금 와서 그분의 보석 같은 존재가 진면목이 저희들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6월 3일 우리 대한민국 두 번째 9월 그런 투표날이죠. 6월 3일은 본투표가 시작되는 대한민국을 구할 두 번째 기회입니다. 어제 그저께 사전투표 많이들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6월 3일 대한민국이 선진대국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처럼
후진국으로 몰락하느냐, 대한민국이 민주로 가느냐 독재로 가느냐 하는 그런 갈림길이 바로 6월 3일 투표입니다. 맞습니까? 대통령이 살아온 길, 대통령의 삶은 그 나라의 미래를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살아온 길, 삶은 그 자체가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그렇죠? 노동자로 살아온 삶과 감옥 생활 2번 갔다 오고 43살에 대학을 졸업한 그의 이력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본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사를 한번 보십시다. 혼자서 꽂고 지르기도 힘드는데 사모님까지 유치장에 왔다 갔다 하셨답니다. 그것이 내 개인의 부를 축청한 비요, 내 자신의 영달을 위한 감옥수가 아니라 오로지 서민과 노동자의 눈물을 닦으며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한평생 바쳐온 김문수 후보, 그의 가족의 가족사를 보고 감동을 아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석 같은 그의 진면목이 이제는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파파미라고 부릅니다. 어제 뉴스부터 다시 하나 애칭이 붙었는데요, 조선의 사랑꾼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랑꾼으로 애칭이 붙었습니다. 부인에 대한 사랑, 외동딸 동주에 대한 사랑, 자유민주주의를 그리는 사랑과 대한민국 그리움의 사랑이 절절히 묻어나 있는 김문수 후보는 바로 우리들이 바라는 그런 깨끗한 후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설란영 여사님이 사실은 이하여대에 나오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어제 유시민이라는 작가 들어보셨죠? 예, 우리 여사님이 이제 고등학교 나와서 그런 활동을 노동자들과 함께 정말 노동의 권익을 위해서 봉제공장, 피해공장에 전자제품 노조 연장하면서 했다는 이야기들을 저는 어제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랑년 여사님의 사랑과 봉사의 나눔의 실천도 모르는 유시민 작가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있어 제정신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성 비하, 노동자 비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민주당의 집단적 폐륜, 조직적 폐륜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 후보의 동반자요, 유력한 조력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유시민 작가의 은행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와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여성과 노동자에 대해 반성을 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제 저 포악한 무리들, 저 세력들,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여기 나오겠습니까? 자기 아들 문제로 이선숙 후보가 지금 수랑설레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말에 우리들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리고 막말과 번제미로 가득한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깨끗하고 강직하게 살아온 김문수, 노동자와 승민을 위해 늘 눈물 흘리며 살아온 김문수를 선택하는 여러분들의 열화가 있기 때문에 함께 모였습니다.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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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더 밝히겠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막말로 일삼초 어제 여성 비하, 노동자 비하에 지난해에는 2030 젊은 청년들을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60세 넘는 어르신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60세가 넘으면 내가 썩어간답니다. 이런 말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는 나이 안 먹나? 지 정신 상태다. 네,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정의와 불의의 싸움입니다. 정직하고 깨끗한 김문수 후에게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들이 꿈을 꾸며 내가 열심히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 사회 만들 사람 김문수 후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사회, 이런 사회를 위해 우리 김문수 후보와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마지막으로 연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지킬 후보 누굽니까?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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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릴 후보 누굽니까?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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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이 꿈을 꾸면서 정의로운 사회 만들어갈 후보 누굽니까?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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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노영 빈지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아마 가야장이 오늘 가야장 유세가 마지막 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나오셔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 유세하기 전에 시장을 한 바퀴 돌면서 보니까 우리 장사를 하고 나오신 우리 상인분들도 사실은 얼굴에 밝은기보다는 조금 어두운 그런 표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이 국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했다가 어느 순간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경제도 추락하고 나라의 국격도 떨어져 버려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제외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부끄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그래서 얼마 전에 제외 국민 투표를 했는데요, 어느 때보다도 투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대로는 이재명 대통령 뽑겠다고 비행기를 타고 열차를 타고 2박 3일 동안 달려가서 투표를 하고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함안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시장의 장을 펼쳐놓고 계신 우리 상인 여러분들, 경제를 살리고 그리고 지역 문화도 살리고 모든 것들 제대로 살리려면은 이번만큼은 준비된 대통령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누굽니까? 경제를 살릴 대통령!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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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난
지난 본선거 전에 이재명 후보가 이곳 가야시장을 다녀가신 거 아시죠? 네. 많은 분들이 운집을 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를 맞이했는데 시장에 다니면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갔습니다. 여기에 장사하고 나오시고 또 시장에 장을 보러 나오신 분들 중에 아마 한 80평생 살면서 대통령 후보가 이 시장 와서 여러분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이재명은 어령도 오고 창녕도 가고 이곳 함안까지 와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대통령이 바로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통령 모시고 한번 살펴봅시다. 그런 대통령이 바로 내가 대통령이고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그런 대통령 꼭 뽑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가 봉투항이 들고 있는데요. 많지는 않지만 오늘 나오신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도 장에 가서 담은 얼마짜리라도 이렇게 시장 한번 보고 가주시라는 그런 부탁드리면서 저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가야장이 역시 좋은 것 같습니다. 저 뒤편에 장 보러 오신 분들, 상인 여러분, 지금 수백 수천 명이 우리의 이 행사를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나라 걱정에 단걸음에 달려오신 분들이고 저분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늘 일상이 바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그 마음은 다 한결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연설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네요. 제가 며칠 전에 이 가야장 이곳에서 여러분들 믿고 서울 잠깐 가도 되겠냐고 여쭤본 적 있죠? 제가 한덕수 총리 만나서 합류를 시키기 위한 그 중차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제가 서울을 잠깐 다녀와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때 믿고 잠깐 올라가도 와도 되겠냐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다 갔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토록 제가 걱정했던 한덕수 총리는 공개적으로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에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한 염원으로 참여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참 잘된 일이죠. 어제 그제부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나라 걱정이 안타까워서 직접 나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문시장이나 대구 일대, 영남 일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나라의 절박한 위기에서 김문수를 꼭 당선시켜 이 국난의 위기를 돌파하도록 함께 동참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역대 대통령 선거가 많았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21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우리 20대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고 그것도 0.72% 차이로 간발의 차이로 뽑아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좌파 좌익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또 선거를 치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우리 국민의힘 소속 108명 국회의원 중에 아무도 계엄 선포를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계엄을 지지하지 않고 계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좌익 세력들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마치 계엄을 선동하고 계엄에 앞장서고 계엄을 지지한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저를 포함하여 전원이 계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손톱만큼도 가능성을 두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고 그런 일은 일어난다고 상상도 한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일어난 계엄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좌파가 준동을 하면서 그들이 국민 여론몰이를 해서 자유민주 진영을 붕괴시키고 우리 국민의 힘을 와해시키려는 그 업무가 바로 진행될 수 있다는 그 위기 때문에 저를 포함하여 많은 뜻 있는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탄핵 반대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탄핵 반대 운동을 한 것은 한 사람의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고 우리 국민의힘을 지키고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하였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통령이었다 하더라도 30번이나 넘는 탄핵을 해서 국가 지도부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검찰, 감사원, 행정부, 전부 마비를 시키면은 대통령은 누구를 붙들고 국정을 수행합니까? 에? 만약에 함안군에 군수, 부군수, 국장 모두 탄핵시켜가지고 집에 보내버리면은 군의 일이 마비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다 못해. 방법이 없으니까 답답한 나머지 해서는 안 될 계엄을 선포한, 오죽하면은 계엄을 선포했겠냐 이런 표현을 저도 씁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계엄을 유도하고 탄핵을 주도하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를 3년 만에 무너뜨리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제관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시장경제를 흔들어버린 이 세력들이야말로 진정한 반국가 세력이고 반역 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들 뜻대로 탄핵이 됐어. 탄핵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또 선거 한 번 더 하면 돼. 우리 국민들이 임진왜란도 이겼고 일제시대도 이겼고 6.25도 겪었던 국민들이야. 그럼 뭐 탄핵하고 대통령 선거 한 번 더 하면 되지. 해서 어떻게 하느냐, 저렇게 국정을 문란시키고 정부를 마비시키고 권력을 뺏어가려고 혈안이 된 저 범죄 집단, 저 사기꾼 집단, 저 좌파 친북 세력, 저 세력들을 우리는 응징하면 되는 겁니다. 응징할 권리를 국민에게 준 겁니다. 국민은 못된 말 안 듣는 머슴들 혼을 내면 됩니다. 그럼 6월 3일은 뭐 하는 날이냐? 바로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총각 사칭하고 검사 사칭하고 대장동 백현동 개발하면서 온갖 비리 의혹 속에 재판을 받고 있는, 현재도 정과 사범이고 대법원에서 얼마 전에 파기환송을 해버린 유죄 취지의 그 재판은 사실상 유죄입니다. 그러면 또 정과 5범으로 돼. 남아있는 이 재판 끝까지 정상적으로 하면은 정과 7범이 될지 8범이 될지 몰라. 그 아들까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그 말 옮겼다고 이준석이만 지금 욕을 쳐먹고 있는데 얼마나 웃겨. 에?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야? 도대체 아버지는 그 꼴이고 아들은 그 꼴이고, 다른 말을 생략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사람을 하필 대통령으로 뽑는다는 게 이 지구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부끄러워서 살 수 있습니까? 한국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그런 웃기는 패륜적인 집안의 사람들을 대통령 만들고 인정해주는 한국 국민들은 도대체 맨정신이냐, 마약을 먹었냐, 도대체 한국 사람 왜 그러냐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따라서 하늘이 두 조각이라도 6월 3일 날 이재명을 심판해야 하는 겁니다. 6월 3일 날 김문수가 당선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우리는 온 국민의 힘을 모아서 반드시 저 악질적인 이재명과 그 세력을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왜 사전 투표율이 저조인 줄 아시죠? 전라도는 50몇 프로 사전 투표율 나오는데 우리 경상도는 투표율이 잘 안 나와. 저도 사실 고백하자면 사전 투표 안 했습니다. 저도 본 투표에 당당하게 가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6월 3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 양심, 자존심, 명예를 세우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웃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이재명 운운하고 기호 1번 운운하면은 꼭 붙들어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그 사람을 돌리십시오. 그게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휘둘려가지고 엉뚱하게도 1번을 지지하는 정신이 좀 나간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그 사람들 돌려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동네 바벨입니다. 그런 사람 놔두면은 설득시켜야 돼요. 회유를 시켜야 돼요. 이해를 시켜야 돼요. 우리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김문수 후보 부인 설랑연 여사에 대해서 우리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올라가셔가지고 여기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시대에는 제가 누누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없는 약자 편에 서서 인권운동하고 저항운동하고 민권운동하고 노동운동하는 것이 그 시대 우리 서울대학교 다닌 학생들의 정의였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의 눈에 고등학교를 나오면 어떻고 중학교를 나오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지. 내 진정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받을 일인가. 거기에 왜 학벌이 나와? 유시민이가 별로 똑똑지도 않는 친구가 잘난 척하면서 어디 그 김어준이 털보하고 둘이 이야기하면서 그런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 지식인들 그런 놈을 지식인이라 그러면 지식인 다 죽은 거야. 그런 놈을 지식인이라 그러면 지식인 다 죽은 거라고. 그 얼빠진 놈이 그 소리한 거 그런 거 우리 국민들 다 듣고 기억합니다. 우리 국민들 현명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6월 3일 날 우리 정의롭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원칙대로 살았고 가난하게 살았고 청렴하게 살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온 정말 우리 현대 정치사에 찾아보기 어려운 위대한 깨끗한 정치인 김문수. 그 김문수가 대통령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의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정의. 우리가 역사에 기록할 때 2025년 6월 3일 그 시대 그 시간의 정의는 그렇게 살아온 김문수가 대통령 되는 것이 정의입니다, 여러분. 김문수가 언제 대통령 하고 싶다고 처음부터 이야기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혜성같이 나타났느냐? 바로 이와 같은 망국가 몰입의 세력들이 나라를 찬탈하고 권력을 뒤엎고 우리 국민들을 겁박을 하고 세계 경제사에 우리 대한민국이 표류되어 떠내려가는데 그 일을 도모하는 저 역적 무리들이 저렇게 바로에서 날뛰는데 우리 국민들이 눈 뜨고 있을 수 있나?
우리 국민이 불러낸 겁니다. 우리 국민이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김문수를 불러낸 겁니다, 여러분. 김문수는 단 한 번도 대통령에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 앞에 선 것은 이 시대가 불러낸 거고 우리 국민이 불러낸 겁니다. 왜? 저 반정부 반국가 반영 세력 이재명과 그 좌파 일당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심판하기 위해서 김문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보수는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보수란 말이 원래 좋은 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쁜 말도 아니고. 그러나 극좌파들, 친북 세력들, 친중 세력들이 이 나라를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 그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이라는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좌파 세력들이 이재명까지 이용해서 그 범죄자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놓고 그렇게 지금 공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이재명도 사실은 또 한 명의 꼭두각시입니다. 그 배후에 있는 친북 좌파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언론을 쥐고 있고 기업을 쥐고 있고 대학을 쥐고 있고 재판하는 법조계도 쥐고 있고 검찰 안에도 있고 심지어 군부 안에도 있습니다. 저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엎어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적합한 인물이 필요한데 그렇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그 인물이 바로 피도 눈물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거짓말을 일삼고 정과가 여러 범인데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자기가 지은 죄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부끄럼도 모르고 그런 놈이 하나 있어. 최고로 이용가치가 높은 놈이 바로 그런 놈이야. 그거를 대통령 후보로 끌어내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 3일 이 재판이 저 선거가 이재명 한 개인에 대한 심판 그걸 넘어서서 한국의 역사를 바꾸고 한국의 미래를 흔들어버리고 한국을 적화 통일시키려는 친북 세력과 하나로 뭉쳐진 그 각 극좌 친북 이 공작 세력들 일당과 함께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6월 3일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박근혜도 한덕수도 한동훈이도 그 누구도 다 하나가 돼서 우리 모두 각자가 다 하나가 돼서 이재명과 그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극좌 친북 세력들 이 세력들을 한꺼번에 심판하는 그런 역사적인 쾌거를 거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이제 어린아이들의 교과서에 서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6월 3일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 명예 혁명을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바로 함안의 가야장터였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부산으로 마산으로 울산으로 양산으로 김해로 서울로 전화하고 부탁하고 메시지 보내고 열성적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죠? 네! 반드시 6월 3일 우리 승리할 수 있죠? 네! 국회의원들 보고 잘해서 승리하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 6월 3일 압승을 위하여 제가 말하면 김문수를 3번 외쳐주십시오. 네. 거짓말을 일삼고 국민을 기만하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된 친북 좌파 이재명 세력을 응징할 지도자는 누굽니까? 김문수! 박정희 이후 우리가 피땀흘려 이룩한 우리 산업화의 그 기반과 우리의 경제력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위대한 부강한 나라를 물려줄 그 위대한 지도자는 누굽니까?
우리 이렇게 다 함께 모여있는 우리 하만의 애국 동지들과 전국의 동지들이 염원하는 진짜 진정한 6월 3일 탄생할 이 나라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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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이 마음으로, 이 열기로 오늘부터 마지막 이틀 남은 동안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함안국민 만세! 함안국민 만세! 함안국민 만세!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만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미령, 의령, 하만, 창녕, 지역위원장 우서영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3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난 선거 기간 동안 참 많은 분들의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난 3년간 얼마나 우리 국민의 삶이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그래서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는지 듣고 경청했습니다. 상인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저녁이 되면, 해가 지면 불이 켜져야 되는데 불이 같이 꺼집니다. 상인분들은 하루하루 버텨내기가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우리 경제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다니면 장사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돈을 더 버는 겁니다 라고 하십니다. 분노와 체념을 넘어 포기한 것 같지만 이 힘든 삶에서도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살 길을 찾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 길을 반드시 만들어야겠다, 우리 민주당이 책임 있는 정치로 우리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겠다, 또다시 다짐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존경하는 하만 군민 여러분, 민생 경제가 정말 어렵고 우리 청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청년들이 학력을 떠나서 꿈을 찾아 취업을 하기도 하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창업은 고사하고 취업은 꿈도 못 꾸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그 대한민국의 미래가 꿈을 포기하고 내일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 처참한 현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하만 군민 여러분, 모든 것에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으로만 존재하는 기준이 아니라 세상에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기준은 공정해야 하고 상식적이어야 하고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그 기준을 자신의 권력과 사익을 위해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국민의 삶은 처참히 무너졌고 민생 파탄, 경제 파탄으로 우리 삶에게 돌아왔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급기야 윤석열은 민생 경제는 내팽겨치고 지난 3년 내내 정적 죽이기, 압수수색 376번이라는 전 세계사에 유례 없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는 김건희 감싸기에만 매몰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지난 12월 3일 자신의 장기 집권을 위해 내란 쿠데타를 저질렀습니다. 헬기가 상공을 떠돌고 장갑차가 시내로 진입하고 총뿌리가 우리 국민들을 겨눌 때, 그때 그날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헌정질서가 유린당했고 국가의 제1책무,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수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존경하는 하만 군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내란을 끝장내야 하는 선거입니다. 내란을 심판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민생 경제를 되살리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이번 대선에는 유능한 일꾼, 준비된 일꾼, 국민과 함께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대선은 윤석열 파면으로 인해 생긴 보궐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로 인해 우리 국민의 혈세 4,945억이 낭비되었습니다. 내란에 책임 있는 극우정당,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후보를 냈습니다. 그 후보의 면면을 보십시오. 바로 극우 내란 세력이 키운 김문수입니다, 여러분. 그 김문수 후보는 무능, 독선, 오만의 윤석열 정부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정강훈, 김문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민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과 안위를 위해 나라와 국민을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에는 위기 극복적인 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보십시오. 지난 12년간 실력과 성과로 입증한 후보입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시 빚 5,200억을 전부 갚고 파산 직전의 도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경기도를 도적 만족도 1위 도시로 만들고 민생 경제 살렸습니다. 침체된 내수 경제 살렸습니다. 어려운 지금 이 대한민국에는 일을 해본 후보, 성과로 입증한 후보, 일을 할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하만 군민 여러분, 이제 좀 나라다운 나라, 보통 사람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에서 살아봐야 한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위기를 만든 건 기득권들이었지만 그 위기를 극복한 건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5천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누가 지켜냈습니까? 국민이 지켜냈습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누가 지켜냈습니까? 그리고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누가 바로 세웠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제가 살아온 세상, 제가 봐온 세상은 여러분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우리가 그리는 사회, 그리는 세상, 꿈꾸는 사회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6월 3일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와 함께 내란을 끝장내고 국민의 주인인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하만 군민 여러분, 이재명 후보를 봐주십시오. 이재명 후보가 국민과 함께 어떻게 호흡하고 국민과 함께 살아왔으며 국민의 눈물을 어떻게 정책으로 담아왔는지를 봐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에 이재명이 된다면 보통 사람이 꿈꾸는 진짜 대한민국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여정을 여기 이곳 담안에서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진짜